근데 저희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우월한 게 있어요. 월등한 게 저희는 1,000만 명, 2,000만 명, 3,000만 명입니다. 아니 몇 천만 명이 몇 천 명한테 지는 것 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제가 원래는 3년 전에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욕도 많이 먹었고 그래서 다음 대선 때는 제가 은퇴 빨리 하고 확실하게 지지 운동도 좀 하고 하려고 했는데 선거가 너무 좀 땡겨져가지고 아직 돈을 좀 더 모아야 돼서 은퇴는 못 하겠고 그 3년 전에 그 명동에서 유세할 때 마지막 한마디 한 게 좀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밥줄 끊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습니다. 우리가 투표하면 진짜 대한민국이 옵니다. 아픔을 희망으로 바뀌는 손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나라 꼴이 엉망이죠, 여러분. 이 나라를 이 꼴로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 어제 뭐 했습니까? 영화 관람 했다고 기사 보셨죠? 보리밥집 다니고 영화 관람 다니고 자기가 일으킨 내란 때문에 종범들은 감옥에 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버젓이 그 주범은 그리를 탈부하고 있습니다. 누가 풀어줬습니까? 그 판사는 또 어떤 판사입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여러분? 이런 나라 이제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기에서 먹고 사는 박혁건이라고 합니다. 저 구자읍 송당리 주민입니다. 어제 좀 갑자기 급하게 연락을 받고 제가 막 준비하느라고 좀 보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요새 막 생각지도 못하고 막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그래가지고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1시간 전 뉴스만 해도 옛날 뉴스예요. 새로운 일이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5개월 전의 일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우리한테 총을 겨눴습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후배들, 우리 군인들이 우리한테 총을 겨눴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일이지? 믿기지도 않았고 이런 일이 있어? 했다가 나중에는 그 동영상을 볼 때마다 나중에 너무 슬퍼져가지고 어떻게 우리 군인이 우리한테 총을 겨눌 수가 있을까? 그 시간 지나면서 좀 지치기도 하고 그래서 빨리 6월 3일이 와서 투표하고 끝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6월 3일이 끝이 아니더라고요.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저도 지치고 막 뉴스 보기도 힘들고 한데 6월 3일이 시작이더라고요. 아직 운동으로 치면 본 게임이 시작이 안 됐습니다. 지치고 힘들지만 적당히 요령껏 중간중간에 바람도 쐬시고 하시면서 지치지 마십시오. 보니까 제가 누구랑 싸워야 되고 저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더 무섭기도 하지만 그래봤자 제가 볼 땐 저쪽은 1,000명, 2,000명, 3,000명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그 사람들보다 훨씬 우월한 게 있어요. 월등한 게 저희는 1,000만 명, 2,000만 명, 3,000만 명입니다. 아니 몇 천만 명이 몇 천 명한테 지는 것 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제가 원래는 3년 전에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욕도 많이 먹었고 그래서 다음 대선 때는 제가 은퇴 빨리 하고 확실하게 지지 운동도 좀 하고 하려고 했는데 선거가 너무 좀 땡겨져가지고 아직 돈을 좀 더 모아야 돼서 은퇴는 못 하겠고 그 3년 전에 그 명동에서 유세할 때 마지막 한마디 한 게 좀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거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밥줄 끊겨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겠습니다. 여기 박혁건 배우 왔나요? 어디 있어요? 잠깐 한번 와보세요. 올라와 보세요. 제가 이 박혁건 배우를 각별히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저번 대선 때 사실은 약간 어려운 선거 아니었습니까? 저는 이길 수 있는 선거였는데 제가 부족하고 우리 당도 부족하고 그리고 가짜 뉴스에 속아서 결국은 졌다고 생각해요. 그 역시도 우리의 준비 부족이죠. 그때 우리 박혁건 배우가 공개적으로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대한민국은 아주 졸렬한 정치 세력들이 있어요. 상대편을 지지하면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블랙리스트니 화이트리스트니 이런 거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람은 저쪽 편이지 그러면 출연도 시키지 마.
지원도 해주지 마. 이렇게 해서 괴롭히잖아요. 아주 졸렬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박혁권 또는 이 문화예술인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하게 제재하는 나라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 나라의 수준은 그 나라의 문화로 결판나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그래도 인정받는 것은 대한민국의 문화 수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죠. 그 높은 의식 수준, 그 때문에 인정받는 것입니다. 해외에 나가도 코리아라고 하면 취급해 주잖아요. 물론 지난 몇 년 사이에 확 국가의 품격이 떨어져서 요새는 숨긴다고 하더만요. 네. 쿠데타 나고 그런 나라인데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문화를 살려야 돼요.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의 문화가 국제적 경쟁력을 가진다. 우리의 미래가 문화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안 그래도 제주도를 좋아하는데 폭삭 속았수다 그거 보다가 저 처음에 한두 편만 보고 아는 척 하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못 끊고 밤새 가면서 끝까지 봤어요. 제가 그러면서 그걸 알게 됐죠. 얼마나 토속적입니까? 가장 한국적이고 가부장 문화, 이게 다른 나라에는 잘 없는 문화잖아요. 그런데 이 가부장 문화, 그 다음에 이 한국적인 남존여비, 이런 오래전 그것도 이 문화가 드라마로 만들어서 전 세계인이 이렇게 각광한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한국인의 정서와 문화 감성이 전 세계에 통한다는 거죠. K-팝은 왜 전 세계인들이 그렇게 좋아할까? 뭐 똑같은 노래에 뭐 춤추는 거 보면 따라할 수 있는데 왜 유독 한국일까? 한국의 드라마, 한국의 음식은 또 왜 이렇게 인기일까? 저는 그게 문화의 깊이라고 생각해요. 문화의 깊이. 대한민국은 정말 5,000년 문화를 자랑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일상적 언어 속에서 거의 철학자들이 돼 있어요. 양지만큼 음지 있는 거 아니야?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아는 거 아니야? 죽음이 있어서 삶도 있는 거지. 하여튼 이런 불교 문화 또는 기독교 문화, 온갖 문화들이 그중에 주술은 빼고 그건 나라 망할 일이. 이 온갖 종교들이 있는데도 사실은 서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깊이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종교가 성행하면서도 또 여러 종교가 있으면서도 충돌하거나 분란을 일으키지 않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포용성이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정말로 이타적이고 공리적이에요. 물론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파한다 이런 말도 있긴 하지만 우리는 국가에서 재정 지출을 해서 국민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면 왜 나를 도와주지, 모두를 위해서 써야지, 이런 생각하는 국민들 아닙니까? 정말로 공리적인 민족이에요. 저는 그런 점들이 세계인을 설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극단적으로 이기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 공리적이고 이타적이고 공존적이고 말이에요. 타인을 존중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이 문화를 키워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김구 선생이 그 먹고 살기 어렵고 나라를 빼앗겨가지고 나라를 찾겠다고 폭탄, 수리탄, 권총 들고 뛰어다닐 때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앞으로 독립해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 부강함이란 무력이 세서 남의 나라를 지배해서 삼켜가지고 폭력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나라를 우리가 든든하게 지킬 정도의 무력이면 된다. 그러나 문화란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의 문화를 키워서 전 세계인이 함께 행복한 그런 문화가 한없이 강한 나라를 만들고 싶다. 문화 강국. 근데 지금 그 김구의 꿈이 조금 현실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 김구 증산자도 와 있는데 김용만이라고. 김용만 그냥 가만히 계세요.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 당 대표실에 당 대표 회의실에 김구 선생도 하나 붙여놨어요. 여하튼 저는 이 문화가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은 곧 경제가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말로 된 한국어 노래를 흥얼거리고 한국어 드라마를 보고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어 교육 수요가 엄청나게 늘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을 즐기고 한국을 와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한국 오면 바가지 씌우고 그러지 말아야죠. 잘해줘야죠. 한국 음식을 수출해야죠. 지금 대한민국 김이 없어서 못 팔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원래 전 세계에서 김 먹는 나라 별로 없어요. 그 풀떼기를 왜 먹냐? 시커먼 풀떼기를.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서 한국 김을 찾습니다. 김밥을 찾고 전주 비빔밥을 찾고 음식도 전 세계에 가장 정말 질 좋은 건강식 아닙니까? 한국 음식이. 그래서 이런 거에서 우리는 기회를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최고의 문화 상품이 하나 생겼어요. 문화의 최고봉, 바로 민주주의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얼마나 위대하냐. 우리는 IMF 때 나라가 망했다고 하니까 원래 그렇게 나라가 망할 정도로 경제가 나빠지면 막 금 이런 거 사 모아야 돼요. 원래 그런 거잖아요. 매집해야죠. 막 사재기. 근데 우리는 집에 있는 금덩이 다 내놨잖아요. 금 모으기. 여기 온 국민이 참여를 해가지고 전 세계인이 놀랐습니다. 아, 전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겠다. 그래서 빨리 회복했어요. 그 금 자체 때문이 아니고. 두 번째로 작년이 아니라 우리 박근혜 정권 때 2017년, 16년 이때도 정말로 백수십만 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전 세계인들이 보니까 놀란 거죠. 전 세계에서 보통 몇만 명이 모여서 집회가 벌어지면 시위가 벌어지면 딱 두 번째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연기. 어디 불 지르고 두드려 부시고 싸우고 누가 다치고 죽고 뺏기고 약탈하고 이게 전 세계적인 모습인데 대한민국은 백수십만이 막 200만이 모여서 집회를 해도 지나고 나면 깨끗해요. 누구 하나 꼬집 폈다는 사람, 핥혔다는 사람이 없어요.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아요. 이 위대한 국민들 아닙니까? 그리고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이나 지금 8년 만에 또 현실 권력을 총과 군대를 동원한 그 현실의 권력이 일으킨 군사 쿠데타, 친위 군사 쿠데타를 정말 빛으로 제압하고 진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위대한 국민들이에요. 전 세계인들이 작년 12월 3일 밤에 놀랬죠. 잘 나가던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해방된 국가 중에 식민지에서 독립한 나라 중에 소위 산업화, 먹고 살만해지고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거기다가 민주화까지 성공한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아마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쉽지 않을 거라고 해요. 그런 위대한 나라인데 아니 무슨 군사 쿠데타냐? 저 나라 이제 망했구나 이제. 아 이거 잘 나가는 것 같더니 어째 이상하다 했어. 잘 살다가 군사 쿠데타로 독재로 사법 쿠데타 때문에 완전히 망해서 후진국 전락한 나라 많죠. 남미, 아시아 이런 많습니다. 대한민국도 아 그 전철을 따르는구나 라고 해서 실망하고 이제 어떻게 한국에서 철수할까? 한국을 대체해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빛이 나타나가지고 반짝반짝하는 걸 들고 온 동네 사람이 모여서 그거를 다 제압을 해버린 거 아닙니까? 장갑차를 맞고 총구를 잡고 유튜브로 막 찍으면서 너의 얼굴 국민들 다 알게 됐다. 군인들이 얼굴 찍으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다 가리긴 했는데 눈은 보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국민들의 행동, 실천 때문에 결국 절대 거의 실패하지 않는다는 99.99% 성공한다는 현 권력자의 친위 군사 쿠데타가 실패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해낸 거죠. 우리가 해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해낸 거죠. 위대한 여러분의 역량에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박수치는 여러분들을 교과서에 기록하고 기억할 겁니다. 6월 3일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그렇게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현실의 권력을 2번이나 끌어내린 세계사에 없는 무혈의 아름다운 평화혁명을 10년도 안 돼서 2번씩이나 한 위대한 국민이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비록 잠시 어렵죠. 경제도 망가지고 이 마이너스 성장이 뭡니까? 0.2% 1분기 마이너스 성장했대요. 내수는 2분기째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내수가 망하니까 동천마트 이런 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보림방? 예? 이거 안 되죠, 당연히. 사람들이 돈도 없고 있는 돈도 불안해서 돈을 안 써요. 제가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는 심리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면 절대로 안 움직여요. 그런데 지금이 엄청나게 나빠도 미래가 희망이 있고 예측이 되면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죠. 그래서 여러분 6월 3일에 여러분 선택에 따라서 이 경제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딱 저점을 찍고 희망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로 다시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의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6월 3일을 기점으로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똑같은 조건에서도 여러분 이거 주식 투자 많이 하시죠? 똑같은 조건에서 특별한 조치 없이도 주가는 상승 곡선으로 전환할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산업 경제 정책을 새롭게 재편할 겁니다. AI 첨단 기술 산업 중심으로 이 나라를 신속하게 전환해 가야죠. 물론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기업들도 노력해야죠. 방향을 정해주고. 두 번째,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워야죠. 무식하게 태양광 산업 수사한다고 다 망가뜨려놨는데 전 세계에서 재생에너지 생산이 안 되면 앞으로는 물건을 못 팝니다. 수출국가, 통상국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수출 기업들이 너네 이거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거야? 화석연료로 생산한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재생에너지로 생산하는 건 안 산다. R200 이게 세계적 표준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리고 이제 유럽에 수출하려면 너네 이거 탄소 배출하면서 생산한 거지? 그러면 탄소 부담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지죠. 쉽게 말하면 이제 수출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재생에너지 사회로 전환해 가야 됩니다. 산업 전환을 하면 일자리가 생겨요. 문제는 지금 당장 돈이 없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정부가 역할을 해줘야 되겠죠.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산업을 대대적으로 키워야 됩니다. 네, 여러분이 기회가 주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다른 나라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우리나라만 유독 우하향으로 꼬라박는 이유는 몇 가지 있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정책이 산업경제정책이 없어요. 이걸 산업경제정책을 제대로 수립해서 미래를 보여줘야죠.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쪽에 투자하세요. 이 길로 갑시다. 이렇게 방향을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게 리더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나 이거는 단기적 효과는 크지 않아요. 좀 길게 봐야죠. 이제 두 번째,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평화예요. 여기는 휴전선에 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좀 어떨지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이 제주도를 포함해서 전부 전쟁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군사 밀도가 가장 높아요. 아직도 여전히 법률적으로는 전쟁 중입니다. 휴전 중이죠. 정전 중. 그런데
북한과 너무 지나치게 강대강 대치 전략을 취하는 바람에 사이가 너무 나빠졌어요. 그래서 전 세계가 저 동네가 언젠가는 군사적으로 충돌하겠구나. 저 전쟁이 날 가능성이 있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반도에 대한 투자를 망설이게 됩니다. 기존 투자도 빼게 되죠. 이 한반도의 평화 리스크를 줄여야 돼요. 즉 남북 관계를 평화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단기적으로 당장 효과 있는 건 있어요. 시장이 공정하면 투자하겠죠. 그런데 시장이 불공정하면 내가 주식을 샀는데 아니 이 주식을 어떤 친구가 주가 조작을 해요. 막 부담 그러니까 바로 김건희 떠올라요. 그리고 불공정하게 누군가는 대량 공매도를 막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균형이 안 맞다. 주가 조작해도 힘세면 다 봐주더라. 전 세계에 광고를 했잖아요. 대통령 부인이 주가 조작에 연루됐다는데 저기는 힘세면 처벌이 안 되네. 이렇게 시장에 대한 불신, 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해야 되는데 불공정하다고 믿어지면 누가 그 시장에 주식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국장 탈출은 지능순 이러면서 미국에 투자하잖아요. 그 젊은이들 잘못이 아니죠. 국내 시장을 못 믿겠는데. 그러나 이 문제는 이 시장의 불공정성 문제는 6월 3일 선거가 끝나는 순간에 해결이 됩니다. 시장의 불공정성은 그냥 의지 하나로 앞으로 걸리면 죽는다. 돈 다 뺏긴다. 그리고 돈 번 거 이상으로 벌금도 내야 되고 그 이상으로 감옥도 확실하게 오랫동안 가 있어야 된다. 라고 하면 안 하겠죠. 무서워서 못 하겠죠. 제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닌데 법대로 하되 법대로. 세 번째, 이 대한민국 기업 풍토를 고쳐야 돼요. 아니 무슨 우량주 장기 투자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량주를 사놨더니 어느 날 보니까 그 우량주가 새끼를 낳는데 그 새끼는 내게 아니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허용이 되고 있어요. 물적 분할, 자회사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재상장하고. 그러니까 내가 원래 이렇게 똥똥한 암소를 샀는데 이 암소가 새끼를 낳고 나니까 홀쭉해져 버렸네. 근데 암소는 남의 거예요. 송아지는 남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나라 잘 없어요. 이게 어디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이게 지금 현재는 허용이 되는데 이걸 못하게 막는 게 그게 상법 개정 아닙니까? 이것도 국민의힘이 거부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거는 내가 흉 한번 봐야지. 더 재밌는 거는 이거를 국민의힘이 한다고 큰 소리 빵빵 치던 겁니다. 자기들이 하다가 민주당이 진짜 하니까 반대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주죠. 말은 하는데 행동은 반대예요. 교원 영색. 요거를 여러분이 잘 봐주시고 소문 많이 내주세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경영 지배권 남용을 막아서 공정한 기업 경영을 하게 하면 또 그 자체로 좋아지겠죠. 이건 금방 할 수 있죠. 또 마지막으로 이런 거 있어요. 이 주식하는 분들 들으라고 한 얘기인데 제가 주식 좀 했지 않습니까? 제가 휴면 개미, 왕개미는 아니고 중개미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해줘요. 배당을 해줘야 주식 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도 아닌 배당금으로 뭐 용돈도 쓰고 할 텐데 우리나라는 배당이 인색해요. 돈을 10조 원을 벌어도 배당을 2조 원밖에 안 해요. 1조 원, 2조 원 이렇게밖에 안 해요. 다른 나라는 보통 한 5조, 6조 한단 말이에요. 배당 성향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해서 중국 그 공산국가의 기업보다 배당이 더 낮아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 배당을 늘려야 됩니다. 배당을 워낙 안 하다 보니까 주가가 왜곡돼 있어요. 주식이 이 객관적 가치가 10만 원인데 실제 거래되는 가격은 10,000원이에요. 그 10,000원짜리 사가지고 이걸 기업을 해산을 해버리면 10만 원 생기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0.1 PBR 0.1 주가 순자산 비율 이런 주식이 늘렸어요. 이 비정상 주식 시장이에요. 이런 것만 교정을 하면 지금 상태에서만도 주가는 많이 개선될 겁니다.
주식시장이 살아야, 주식시장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심장이에요. 주식시장이 살아야 기업들이 이자 부담 없이 자본 조달을 할 수 있어요. 국민들도 투자 기회를 늘려요. 우리나라는 투자할 때가 부동산밖에 없으니까 전부 부동산 몰려가지고 이게 부동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부동산 말고 투자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도 살면 그 투자가 좀 주식시장으로 몰리면 부동산 시장도 좀 안정이 될 텐데 전부 부동산 투자라는데 이것도 그 측면에서도 자본시장 이걸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이상하다 보니까 전부 코인으로 몰려갔잖아요. 코인도 우리가 보호해 줘야죠. 실제로 있는 시장인데. 하여튼 이런 게 하나도 안 되는 이상한 나라가 됐어요. 그러니 경제가 살려야 살 수가 있습니까? 숨 막혀 질식해서 죽지요. 이걸 해결하는 첫 날, 그게 25년 6월 3일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에 여러 의원들 계시잖아요. 국회의원도 그렇고 시장, 도지사, 시장은 없군요, 여긴. 도지사, 도의원, 대통령까지. 이 사람들은 누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배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보다 높은 사람이 아니죠. 우리는 뽑아놓고 숙모하는 경향이 없지 아니한데 우리가 일 시키려고 뽑아놓은 우리의 신분권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대통령도 높은 사람 뽑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인 건 맞아요. 우리가 뽑아놓은 머슴 중에 높은 사람, 상머슴. 그 머슴은 덕목이라고 하는 게 있죠. 유능하긴 한데 잔머리 굴리는 나쁜 사람이다. 그러면 도둑질 당할 가능성이 많죠. 첫째, 충직해야 됩니다. 국민에게 충성스러워야죠. 그리고 그가 국민에게 충직한 일꾼인지는 알 수가 없죠. 말이야 다 번들하게 하잖아요. 지금 다른 후보들도 다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판단하느냐? 살아온 과정을 봐야죠. 그의 과거는 그의 미래의 거울이다. 맞습니까? 약속을 지킬지 안 지킬지는 과거의 공약을 제대로 지켰냐 안 지켰냐 보면 알죠. 제가 공약 잘 지키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직자로 살았으면 성과가 있어야죠. 저는 성남을 전국의 제1도시로 바꿨어요. 경기도를 전국에서 가장 평가 높은 도로 바꿨어요. 민주당을 새로운 민주당으로 유능하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라도 저에게 맡겨주시면 여러분이 결코 실망하지 않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보답드리겠습니다. 충직하고 유능한 일꾼을 뽑으면 여러분들이 팔다리 고생을 좀 줄이고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우리 캠프에서 엄명히 떨어졌어요. 길게 하지 말라고. 여러분 대통령 아니면 동네 무슨 개모임 동호회 회장 이 회장이든 대통령이든 그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 어떤 거예요? 그 동호회 모임 안 깨지게 하는 거죠. 동호회 모임이 회원도 좀 늘고 회원끼리 서로 사이좋게 서로 협조하고 서로 힘이 되고 의지되도록 해야 되는 게 그게 회장 할 일 아닙니까? 대한민국 대통령도 똑같아요. 대한민국 대통령의 제1의 책무는 국민을 통합시키는 겁니다. 편갈라 싸우게 하면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말리고
또 옛날에 내 선거를 도와준 내 편이라도 아이고 우리 거 많이 챙겨주세요. 저쪽은 뺏어주세요. 이러면 아 왜 그러세요. 이제는 다 한 식구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전쟁과 정치의 차이를 아시죠? 전쟁은 죽이는 거예요. 이기면 싹 다 가지는 거고 진쪽 싹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는 전쟁이 아니에요. 정치는 존중하는 겁니다.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 편이 되는 건 불가피하죠. 왜냐하면 경쟁을 하니까.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한쪽 편을 들겠지요. 한쪽 편을 대표해서 대통령이 됩니다만 대통령이 된 순간에는 한쪽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전체를 대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겨서 점령하는 것하고 선거에서 이겨서 전체를 대표하는 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정치와 전쟁을 구별 못하는 집단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자기가 이기면 전부 다 갖고 나머지는 다 뺏는다. 그리고 존재 자체를 없애버린다.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 공동체가 사람이 모여 사는 이유는 똑같아서 모여 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똑같아요? 저 코 크신 분, 저 코 낮으신 분, 머리 긴 분, 짧은 분, 인상이 이런 분, 저런 분, 생각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파란 생각, 빨간 생각, 출신 어느 지역, 서귀포, 애월 다 다르죠. 다 다른 이 사람들이 생각도 다르지만 이해관계도 달라요. 한 사람은 동쪽으로 가자고, 한 사람은 서쪽 가자고, 어떤 사람은 북쪽 가자 그러고 이렇게 충돌한단 말입니다. 자원이 5개밖에 없는데 10명이서 서로 막 나눠 가지려고 해요. 이럴 때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를 정하는 게 정치죠. 그리고 이해관계인들은 다투게 돼서 가만 놔두면 죽을 때까지 싸우겠죠. 그래서 죽을 때까지 싸우지 말고 합리적인 선에서 정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바로 정치고 행정 아닙니까? 그걸 합리적으로 잘 배분하라고 그 권한을 부여하는 거잖아요. 그게 권력이죠. 정치란 그 사회의 자원을 배분할 권한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누가 가질 것이냐, 어떻게 나눌 것이냐를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야 우리 편 다 모여, 빨간색 다 모여, 파란색 다 죽이자. 이거는 정치가 아니죠. 이거는 점령이고 이건 전쟁이죠. 이렇게 하면 그러면 반 제거했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안에서 경쟁이 벌어지겠죠. 또 반 제거해야지. 그러다 뭐가 남습니까? 자기 혼자 남겠죠. 자기 혼자 남아요. 결국 죽겠지. 이렇게 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통자는 통치가 아니고요. 통합. 이겁니다. 크게 통합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 막 싸워가지고 서로 뺏고 찍고 하면요 시너지가 안 나요. 똑같은 것도 적절히 나누고 협력하면 시너지라고 한 게 있지 않습니까?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죠. 이 다름을 인정하고 역할도 인정하고 100%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51%만 갖고 그리고 성과를 내서 결과를 증명하고 다시 선택받고 이게 합리적인 정치 과정 아니겠습니까? 특히 제주는 4.3을 겪은 후에 평화의 섬, 화해의 섬으로 명명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그래야죠. 남북이 갈라져서 지금껏 싸우고 있고 영남이니 호남이니 그래가지고 또 싸우고 이제는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갈라서 싸우고 이제는 남녀를 갈라 싸워요. 그렇게 편 갈라가지고 갈라치기 하면서 싸움 시키면 그게 정치입니까? 그거는 정말로 나쁜 사회 해악을 끼치는 절대 해서는 안 될 폐악이에요. 폐악. 갈라치기, 편 나눠 싸우기. 그래서 그 속에서 자기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취하면 자기야 좋겠지만 사회는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정치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6월 3일부터는 우리가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이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저력을 한데 모아서 더 나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 손잡고 함께 꿋꿋하게 나아갑시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 캠프에서 저한테 하나 제안을 했는데 우리가 상징 동작이 하나 필요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이걸로 하자. 어떠세요? 네. 그래서 기왕이면 막 오간갓 자이 하지 말고 이걸로. 자, 그러면 제가 진짜 하면 대한민국, 지금은 하면 이재명이 있어요. 진짜, 지금은, 진짜, 지금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재명 후보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재명!